이 문제는 31번 문제. 점수 잘 나오셨어. 공부 열심히 하셨거든. 신문정시라고. 여기 해제는 합의 해제와 같이 구별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해제. 그 다음에 을명의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오면, 매수 청구권 나오면 여기 부속물은 일단 임대차 나오면 강행 규정인지 아닌지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일시사용. 자,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 크게 두 개, 다 같이 법정질권, 강행 규정. 교재 펴보십시다. 121페이지를 펴보셔. 그 요약집 121페이지를 펴보시면 맨 위에 일시사용 임대차의 적용 여부 및 강행 규정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일단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 안 되는 게 크게 강행 규정과 법정 일권. 그럼 강행 규정은 또 11개 있으니까 같이 외워야지. 1번 부속물 매수 청구 권리. 그럼 권리 나왔네? 그럼 불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정해졌나? 하여튼 권리 나오면 불리하여 있냐 없냐 물어보거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갖는 권리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권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없다 맞고. 자, 여기 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잘 봐. 매수 청구는 사가시오 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사가시오. 그럼 살려거든 독립되어 있어야지. 근데 부속 부분은 사가시오 할 수 없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부속 부분은 사가시오 할 수가 없다. 이해 가셨나? 부속물을 사가시오 하려거든 사갈 수 있도록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구성 부분은 유익비 상환으로 해결하는 거고 부속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상 제한 사유로 특수목적, 일시사용 임대차,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가시오 하려거든 부속물 사가시오 하려거든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돼.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다거나 매수해야 돼. 매수. 자, 여러분 다 동의, 매수. 그 다음에 5번 증축시켰대. 증축. 그럼 여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것은 증축된 부분이 독립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증축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그럼 이건 증축된 부분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야. 유익비.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지? 약정은 유효가 돼버리지. 임의 규정이므로. 그래서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소유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임의 규정이다. 그걸 묻는 것이야. 그래서 5번은 틀린 거네. 5번은 뭘 물어봤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묻다가 독립이 안 돼 있고 증축된 부분은 부속물이 아니고 유익비 청구권으로 간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유익비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비용은 무슨 규정이에요? 그럼 임의 규정은 유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갑자기 여기 봐. 이 민법 시험이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물어보고는 느닷없이 5번에서는 유익비를 물어봤잖아요. 이유는 독립되어 있으면 부속물, 독립이 안 돼 있으면 유익비 이렇게 간다. 이걸 물어본 것이야. 독립이 되어 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 증축된 부분이 독립이 안 돼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간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고 임의 규정이다고? 임의 규정. 그걸 물었던 것이에요. 5번 구별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민법이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저렇게.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2년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 시험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겠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겠어. 여러분들 124페이지 요약집을 펴보셔. 124페이지에 7번 보면 임차인의 권리 비교 나오죠? 거기에 비용상환 청구권 B자가 빠졌어.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잖아요. 요거 냈는데 올해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낼 테니까 거기를 눈여겨서 외워.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일단 강시다, 임시다? 그렇죠, 강시. 강시니까 일지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지사용에 적용되냐 안 되냐를 출발해서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따져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세요. 자, 갑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71번 안 했어요? 31번 을명의로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의 건물, 지금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대. 병이 경매를 신청했대. 병이 경매 신청. 그러면 자,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닌 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경매 신청으로 병이 경매 신청해서 정이 경락을 받았대. 경락인. 그럼 여기 정이 경락을 받았어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 하게 되면 경락에는 소유권 상실하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경락에는 소유권 상실함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 담보 책임 물어야 돼. 담보 책임 물어야지. 그러면 담보 책임에서 매매의 유형이 외워본다. 저전 일수제. 특종. 그럼 여기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에서 소유권 상실한 경락에는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경락 매수인과 같잖아.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118페이지를 펴보셔. 매도인의 담보 책임 118페이지 양가로 1번 보시면 위에 저당권자 가로에 놓고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나오지? 지금 여기 이 가등기도 경락을 받았는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야. 지금 매수인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과 같이 취급해야 돼. 지금 1번은 자, 1번 본다. 저당권의 행사. 여기 118페이지에 맨 위에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셔. 양가로 1번 시작.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소유권 상실하는 거와 똑같잖아. 1번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매매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악이라도, 자, 이건 악이라도 훼손출이 있다 이렇게 가야 돼. 악이라도 훼손출이 있다. 해제, 손해배상, 출제 상환. 그런데 경락인은 자, 경락인은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물어. 물건 자체. 그러나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1차로 누구에게? 1차로 채무자에게, 2차로 채권자 이 사람에게 묻는다 그 말이야. 1차로, 2차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자, 여러분 1차로, 2차로. 지금 어디로 가냐면 119페이지를 봐봐. 119페이지에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은 1차로 이렇게 묻는 거고 2차로는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그 다음에 경락에는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매로 소유권 상실해버리면 누구에게? 아, 상실해버리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번 봐. 경매 시 경락인에게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1번 권리의 하자 시에는 누구에게? 1차로 채무자, 2차로 채권자. 자, 보자 이제. 그래서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다 채권자 이 상태야. 자, 1번 경락인은 X 건물 자체 하자가 있을 때 경락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1번.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담보 책임 묻는다면 재경매잖아. 그러면 재경매하면 젠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법원이 개입한 경매 절차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경락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봐.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맨 밑에 경매를 봐. 밑에. 그림의 맨 밑에 경매 보셨나요? 경매에 권리하자, 물건에 하자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특징 보면 경락인은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특징 여기 눈으로 여기 한번 읽어봐. 보지도 못하고 서운하게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책 폈는데 여기 아유 경락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를 가리켜 물건 하자를 가리켜 물건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띄어야 돼. 공부할 때는 적극성을 띄고 그럼 여기 오면 우리가 불쌍하지 않아. 강사들 불쌍하잖아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더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신의칙상 의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야 내가 합격하든 말든 네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우리 신의칙상 강의실에 들어오면 열심히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 좀 내주고 점수도 20점 맞든 3점 맞든 내야지. 자기는 안 내고 10점 맞은 거 안 내고. 나는 옛날에 80점 한 번 맞았으니까 계속 그 점수다. 그것도 안 되잖아. 그리고 20점 맞았으면 비웃고 20점 맞아도 자기가 내야 더 점수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야. 자기에게 나는 암에 걸린 사람이라고 오픈해야 그걸 나을 수 있어. 자, 요거 이해하셨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경락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는 있지. 자, 경매가 무효돼.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그 117페이지를 봐. 117페이지에 위에서 1번의 양가를 1번 본다.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에 1번. 자, 여기다 매매나 경매가 유효일 때 생긴다. 써놨잖아. 그러면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안 생기지. 안 샀는데 무슨 무효이면 물건 안 샀잖아 지금. 담보 책임 문제 생기지? 안 난다. 그러므로 무효인 경우 손배청 있나요? 한번 외워본다. 무효. 1단계 시작. 전세. 그렇지. 부과 취치철에 손절 있었잖아요. 손해배상 생겨 안 생겨? 2번 틀렸네 이런 거. 틀린 거 골라라. 젠장 2번이네. 무효만 알아도. 틀린 거 골라라. 2번. 어떻게 미안해서 못하겠어. 다시 한다. 전전세 부과. 그럼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문제 생기나요? 생기잖아. 부당이득. 있다. 맞네. 4번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정은 건물에 대하여 계약을 이제 소유권 상실했지. 소유권 상실했으니까는 계약을 해제해야지.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다. 맞아? 이것은 담보 책임 묻는다 그 말이야.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써놓으면 돼. 악이라도 저 손해를 전해라. 여기하고 같아. 저당권 행사와 같으니까 악이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아?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병에게 배당금 내놓으실 수 있다. 맞아? 1차로 2차로 그 얘기야. 1차로 2차로. 그래서 1차로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2차로는 채권자에게. 그걸 물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셔. 담보 책임에서 무효인 경우를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
경매의 경우. 문제 참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잘 연구하셔. 저 문제를 가지고. 정답이 몇 번이다. 무효는 손배청 있어 없어? 그것만 알아도 합격했네. 그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아는 거 찍으라고 하는 게 그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 틀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했나요? 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도 있나요? 건물에만 있나요? 이게 여러 번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행사 주체는 건물에만 있다. 이런 것들. 갑소유의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그러니까 무단 전대지. 갑소유의 X 토지를 을이 임대하여 병에게 동의 얻어서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하였다. 그럼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요 존속 중 전제해야 돼. 존속 중 이 말은 갑은 을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야. 존속 중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자유의 물부 손중. 뭐만 있어? 물만 있다. 외워야 돼.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존속하는 동안 X 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병에게 무슨 짓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물부 손중. 물만 있다. 그러므로 손배청 없다. 맞네 이거 일단. 자 1번 을병 간의 전대계약 여기 기억하면 돼. 전대차 계약에다가 메모하시고 낙채쌍류 이렇게 써야 돼.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렇게. 그러므로 계약 자체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리고 동의는 동그라미 쳐놓고 동의는 여러분들 채권 양도시 동의는 대항요건이야. 대항요건. 동의는 무슨 요건? 채권 양도시 동의는 대항요건. 따라서 동의 없이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자체가 유효야. 유효.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대항하지 못할 뿐이야. 이렇게.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으면 이 말은 갑은 종료되지 않는 한 병에게 물부손중 뭐만 있어? 물만 있다. 그러므로 차임 상당에 물부손중 뭐만 있다고 그랬어? 물만. 부는 없다. 맞잖아 지금. 물부손중 물만 있다. 부는 없다. 물부손중 부손 없다 나왔잖아 이렇게. 만약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동의 없이 전대했다 해놓고는 만약 이렇게 우리 시험 이렇게 특징이 아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된다니까. 만약 이렇게 냈다면 여기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야 지금. 됐나? 단서를 전환시켰어. 전환. 만약 을이 X 토지에 대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에 보존 등기 마쳤다면 여기다 몇 줄 것이요? 보존 등기 마친 그러면 여기다 몇 줄 것이고 대항력 갖춤.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대항력 갖췄지? 그런데 그 후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대 이렇게. 그 후에 종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없다 해서 틀렸어. 여기는 여기하고 다르다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낸다는 거 골치 아프게. 만약 을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했다면 임차인은 건물 소유권이 없지.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해야 돼. 그래서 5번은 맞는 것이고 4번은 틀렸고 이렇게 되네. 자,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물부손중 물만 있다고 그랬지? 부손 없다.
만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력 갖추었으니까 양수인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해결하겠나?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지금 눈치가 비웃는 눈치야. 페이지 몇 페이지냐? 124쪽을 봐. 124쪽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2번 행사 주체를 한번 보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주체에 토지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여야 돼. 행사 주체에 토지 임차인이고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여기 봐라. 만약 X 토지에 신축한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종료 전에 무에게 넘겨버렸다면 소유권 없잖아요. 소유권 없는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걸 물어보고 있어. 행사 주체. 여기는 행사 주체. 됐나? 행사 주체. 여기는 4번은 상대방. 거기 봐. 상대방을 봐. 상대방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외워본다. 임대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누구에게? 양수인. 여기는 대항력 갖췄지. 그냥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물었던 거야. 상대방, 주체 이렇게. 여기는 상대방, 여기는 누구? 주체 물어봤다고. 주체. 비교 잘 해놓으셔. 그래서 권리 나오면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와? 누가 누구에게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3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토지가 수용되었지? 그러면 위험부담이네. 후발불능.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가 여기서 수용되면 갑의 채무 소멸, 을의 채무 소멸. 맞아?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 그런데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상금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보상금 청구권 넘겨주지 할 수 있지? 그게 대상 청구권 아니야. 대상 청구권. 1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 청구할 때 틀렸지. 왜냐하면 이미 채무불이행 없잖아요. 수용은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써놓으면 돼.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채무불이행 아니야.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시에 생기는 해지와 전보배상 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 2번. 을은 야 계약을 다 끝내자 하고 중도금까지 반환 청구하든가 자기 채무 이행 없이요 이행하면서 보상금 청구권을 넘겨주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2번이 정답이네. 2번이 대상 청구권이야. 2번이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3번. 을은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잖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끝났으니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하든가 대상 청구권 하든가 선택.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불능이야 후발불능이야? 원시불능 아니야. 지금 후발불능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갑에게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함정이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이렇게 2번처럼 해결해야지 내가 보상금 수령권의 주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기업가에게 내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나다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요 갑의 토지가 수용이 되면 을은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는 보상금 이렇게 주겠지. 그러면 이 수용이 되면 갑은 보상금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걸 나에게 넘겨달라고 한다니까. 그걸. 아니면 을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에게 야 보상금 받을 주체가 난 게 나에게 주시오 할 수는 없어.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하시오 이렇게 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 요거 자체가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이 말은 여기에다가 제발 좀 틀리지 않도록 또 나오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취득쇼에서 나와. 취득쇼에서도. 이 지문은 잘 나오는 지문이야. 취득쇼. 취득쇼 완성 후 토지가 수용되면 내가 보상금 수령권의 주체다. 시효 완성자는 보상금 수령권의 주체다 주장하면 안 돼. 소유자에게 우리 취득쇼에서 점등 후불 때 있었다. 생각나? 그 대상 청구 있었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 지문은 취득쇼에서도 출제되므로 건성으로 넘겨야 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답이 2개 나왔잖아 지금. 이렇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갑은 병소유에 취득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을 맺고 을 명의로 매각 결정을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고 네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라 그랬지?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이야? 등기 명의신탁이야? 계약 명의신탁이잖아. 을 명의로 등기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계약명 이제 여기 써보자. 자, 계약 명의신탁은 계약명의 신탁은 효력이 삼박자가 무효지. 무문무가 그거라도 외워. 무유유가 된다. 매도인이 선이면 무유유 아니야. 맞아? 근데 정신 차려. 그런데 경매지 경매잖아. 그럴 때는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항상 무효유야. 경매는 항상 뭐다? 이렇게 가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항상 무효유다. 이렇게 외워야 돼. 무효유.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도인이 선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항상 뭘로 간다고? 무효유 이렇게. 경매의 경우에는. 문제. 그러면 이제 갑이 병의 땅을 사면서 을이 병의 땅을 경락을 받았으니까 을의 명의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 아니야. 맞아? 유효. 그러면 다시 한다. 전부 후자. 무효유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실명법 전에는 부당이득 그리고 전부 후자 전에는 부동산 후에는 자금인데 여기가 2018년 아니야. 그러면 실명법 언제 시행되었다고? 2005년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어. 벌써 돌아가셨네. 자,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을명유 등기가 유효니까. 유효. 등기 말소는 유효일 때 해, 무효일 때 해. 말소 청구는 무효인 경우 아니야. 근데 지금 유효지? 지금 말소 청구 못하지. 맞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전부 후자 부당이득으로 소유물 부동산이요 자금이요 자금.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여기는 무유유 쓰라고. 무유유. 여기는 전부 후자 자금이야. 자금. 병이 알았대. 병이 알았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맞네.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 경매의 경우에는 선이어야 돼. 선악 불문이요. 경매는 언제나 무효유. 경매는 언제나 무효유. 경매는 언제나 뭐라고? 무효유. 소유권 취득해버려. 수탁자가. 정답. 자,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매각 대금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주장할 수. 유치권은 비용뿐이다. 그래서 있다. 틀렸고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자,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도하는 계약은 매매지? 부담행위 아니야. 부담행위는 언제나 유효. 그래서 틀렸네, 이렇게. 부담행위는 언제나 유효. 5번에다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이렇게 나오면 틀린 사람은 또 틀리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 이렇게. 이건 지금 자, 35번은 일단 등기명의신탁이다,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래,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원칙이 뭐라고? 무. 그런데 매도인이 선의이면 무유유. 매도인이 선의이면. 근데 경매는 선악 불문하고 무유유. 됐나? 그러면 유유이면 가만히 있어야 돼. 부당이득 해결해야 돼. 그렇게 연결해. 무유유는 부당이득이다. 그럼 부당이득은 전부 후자.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알았더라도. 여기 알았으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경매는 유효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경락인은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 유효.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 그 다음에 부당이득 나오면 여러분들 전부 후자. 그냥 부동산이다, 자금이다. 자금. 틀렸어, 자금. 36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빌린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딱 밑줄 그시고 얼른 소비대차 하셔야 돼. 소비대차. 그리고 시가 3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아. 여기는 딱 밑줄 긋고 초 이전 등기 했잖아. 양도담보지. 소초가이. 그러니까 가담법이 적용된다. 가담법이. 그 후에 병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계약을 맺고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았다. 그 후 병은 X 토지를 사용 수익한 을과 임대계약을 맺고 즉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을이 갑에게 양도담보 설정했지. 그리고 병과 임대계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병 이렇게 돼 있어. 1번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에는 여러분들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과 같다 생각해야 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지. 양도담보권도 점유하지 않으므로 병에게 차입 내놓을 수는 없다. 변제기 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냥 이렇게 1번은 여러분들 과실에는 저당권 이런 거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저거 똑같아.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말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말은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청산 절차를 마쳤다 그런 뜻이야. 청산 절차를 마치고 병에게 토지 내놓으시 할 수 있어. 그래서 2번은 정답. 맞아. 2번은 맞아. 1번은 틀렸고. 3번 을이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잘 들어,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내놓으시 할 수는, 이 사람은 언제 소유권 취득을 해? 청산 절차가 종료해야지. 그래야만 소유권 취득하고 그 후에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밑줄 그시고 소유권에 의해서 해서 틀렸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면 마저 틀려. 없다 맞네. 가담법이요. 5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다면, 청산금 지급했다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혼동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맞아.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어른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도 잘 외워야 되는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두 개. 하나는 변제기 경과 후 몇 년 지나면,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경과하면 안 되고 그냥 제3자여 선의의 제3자야. 자,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페이지 134페이지를 펴보셔. 요약지 134페이지에 보면 11번을 보시면 네모 쳐봐. 11번 보시면 거기다가 채무자 등의 등기말소 청구와 제한 네모 쳐봐. 채무자 등의 등기말소 청구와 제한 134페이지. 지금 이 사람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변제기. 그런데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변제기 경과가 몇 년 지나버리면 10년이 지나거나 그냥 제3자여 선의의 제3자야. 거기다 네모 쳐봐요. 거기다가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권리 취득하지? 그러면 제3자를 보호해 주다 보니까 등기 말소를 못한다. 그 말이야. 이런 게. 이걸 냈어. 선의의 제3자. 정리해. 양도담보권자는 과실 수취권 있다 없다? 없다. 1번은 저당권과 같다. 청산금 주었다면 임차인에게 내놓으시 할 수 있다. 청산금 주었다면. 청산금 주기 전에는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금 주기 전에는. 그래서 청산금 주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는 안 된다. 청산금 지급했다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양도담보권 혼동으로 소멸했다. 혼동.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 버리면 채무자는 아무리 청산금 못 받았어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잘 써서 정리하셔야 돼. 여기다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5번에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목을 한번 써봐. 뭐라고 써? 그리고 잘 안 쓴 사람 보면 항상 45점이야. 45점.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5번은. 몰라. 나도 몰라. 제목을 잘 기억하라니까. 채무자 등의 등기말소 청구와 그 제한. 이렇게만 써놓고 그 제한이 뭐냐?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제한이 뭐냐?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쉬운 거니까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냥 당연해. 구조상 공용부분 여기 엘리베이터는 등기부가 존재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다고. 득실 변경은. 등기야 이렇게 생겨나 틀렸지 않았어. 등기부도 없는데 어떻게 등기하냐. 세 번째, 관리인은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이거 잘 나와. 언제 소집해야 되냐면 매년 1회가 아니라 회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분명한 공용부분은 그들 일부들만의 공유이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채권이? 관리비 채권이요. 관리비. 관리비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데 관리비 채권 중에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답이 2번. 그냥
껌이네, 껌. 다시 처음 오신 분들. 엘리베이터거든? 그럼 엘리베이터에 관해서는 등기부 존재해, 안 해? 옥상에 등기부 있겠냐? 여기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부 없다. 그러면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등기부 있지?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그럼 규약상의 공용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거기도. 전유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전유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공용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하면 돼. 규약상의 공용부분도 전유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38번. 을은 갑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 나왔네. 주택. 이제 주택 임대차죠. 보증금 3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즉시 갑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즉시. 1번.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2년. 맞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그러지?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이거 잘 봐. 요 갑을 나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요, 을이요. 을. 그래서 갑은 틀렸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활용하는 제도야. 종료 후요. 종료 후. 여기다가 메모에 등기명령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안 빼주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해. 그럼 법원이 등기명령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서 임대인에게 그 결정서가 도달되었다는 걸 확인이 끝나고 등기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도망 다니면 그 송달서,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도착하지 않으면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돼. 통지 없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돼. 등기명령은 올해 하나 애워놔.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도 통지 없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끝나고 나서 하는 거요. 끝나기 전이요. 종료 후요. 종료 후. 지금 갑의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을이 인주 마쳤다. 그리고 확정일자. 그런데 끝나기 전에 건물이 경에게 넘기면 경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내놓으실 수 있다. 대항력 갖췄으니까. 여기다 밑줄 그으셔. 을은 대항력 갖추었어, 안 갖추었어? 아니, 을은 대항력 없느니요, 있느니요? 있는. 대항력 있는 아니야. 즉시 인주와 확정일자 받았고 그 후에 샀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 맞았다? 1번이다. 38번은 어디? 그래도 중개사법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서 82% 맞췄네. 82%. 그래도 요것은 잘 아시나 봐? 그래서 1번이 다행히 이게 1번으로 나와서 맞췄구만, 그래. 이게 한 3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달라져.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그러니까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으로 데리는 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었죠? 4개요? 5개요?
5개. 무상 1.6, 배신,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는 경우 5개를 외워야 돼. 자, 여기 보다 무상 1.6, 배신, 거절. 그래서 6개월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지 1년 6개월이나 틀렸고,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무자력. 그 다음에 임대인이 누가 선택했어요? 임대인이 선택. 그러니까는 임대인이 선택이니까 배신당했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번이다? 정답이 5번. 이 5번은 마지막 부분은 어디다 정리해 놓고 가냐면 여기는 페이지 88페이지 참조 이렇게 쓰세요. 페이지 88페이지 보면 구분 소유주 공유라고 나오죠. 88페이지 펴보셔. 요약책. 구분 소유주 공유. 지금 갑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번 소유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근데 이 소유자 갑이 요만큼만 을에게 팔 수도 있지. 그래서 소유권, 잘 들어봐. 소유권 일부 이전도 가능하나요? 그렇지.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적 소유권 전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 일부 이전. 그리고 소유자 을 지분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것이야. 됐지? 그리고 을은 독점목으로 했거든. 이런 걸 구분 소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 했잖아 지금.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메모해봐. 구분 소유적 공유 중요한 게 소유권이 이원화돼 있어. 소유권 일원화돼 있다고, 이원화돼 있다고. 그래. 그래서 안과 밖을 봐서 안에서는 단독 소유, 밖에서는 공유. 안에는 무슨 소유? 단독 소유. 밖에서는 공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되었어 안 되었어? 사실상 분할되었잖아. 구분 소유 오면서니까. 피하기 위하여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야 지금.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된 것이야. 5번 봐. 4번에 5번. 4번에 4번. 공유 관계의 해소.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됐나? 왜 분할 청구 못해? 이미 분할되었잖아. 이미 분할되었으니까 1번이 정답이야.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라고 지금.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30% 맞췄네. 7명이 틀렸어. 그럼 7명이 틀렸, 10명 중 7명이 틀렸으니까 틀린 사람들은 남들도 틀렸구나. 위로 오면 받아. 위로 받으라고. 맞췄나? 신여사? 두 번째 틀렸어. 그러면 거기 5번 봐. 자, 여기 봐. 공유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언제든지. 맞아?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물 분할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서로 지분 이전해달라고 해서 단독 소유되는 거지 분할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외워놔.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누구에게 팔아먹을 수 있나요? 있다니까. 단독 소유. 을이 점유하는 것은, 자, 을이 봐. Y 한번 봐요. 갑은 X 토지 일부를 특정 부분 을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Y가 을이 점유하고 있지? 분할한 등에 피하기 위하여 Y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여기 자기 것 점유잖아.
자여, 타여. 자지, 자기 것 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지만 여기는 자기 것 점이 오는 거요. 자주점이다. 자,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 자, 여기 타인목. 지금 을이 Y 부분이 아닌 타인목의 대지에 건물 지었다면 관법지 없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 관법지 없는 경우 외워봐. 어디? 그렇지. 관법지 안 되는 경우가 다 환나 함께. 신타무. 환나 함께. 신타무 타 나오지? 타인목수의 대지에는 안 되잖아, 이런 게. 이걸 물어봤다고. 타인목수의 대지. 신타무 철거특약 임대계약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4번에다 메모시고 관법지 부정되는 경우 외워봐. 관법지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여기서는 환, 나, 함, 께, 신. 여기네, 여기 신타무. 무효취소 해제되면 없지? 그 다음에 철거특약, 임대계약 이렇게 중에서 여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게 이거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유야, 공유. 그러므로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각각은 전부에 대해서 지금 갑은 독점하고 을은 이렇게 독점해. 그러면 제3자가 여기를 점유하든 여기를 점유하든 밖에서는 공유 아니야. 그러니까 보존행위 얘기해서 전부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돼. 여기는 5번은 뭘 물어봤냐면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그래? 대외적. 공유. 그럼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보존행위. 이걸 물어봤어. 그래서 40번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나머지 여러분들 그 88페이지에 그 4번에 구분소유주 공유관계를 한번 읽어보셔. 여기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뵙죠. 그래서 다음 주에 괜히 내 약속을 해. 이거 한번 애워와 보셔. 응? 40점대 나오시는 분 이거 애워오면 80점 맞아. 지금 재석이는 나하고 약속했어. 다음 주까지 애워오기로 요거. 그리고 예찬이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애워오기로 약속했다고. 다음 주에 애워오지 않을 사람은 손들어. 다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다 물어볼 거라고 이렇게 하나씩 물어봐. 기억이 안 나면 안 외운 것 같지. 이유 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순간 80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조용해. 어른이 얘기하면 조용하라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줄 수가 없었던 게 그때 한 2, 3개월 전에는 외우는 게 무리였거든. 지금 공부가 되었으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외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지금은. 지금은 때가 되었으니까 다음 주 1차로 한번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로 계속 숙제 내서 못 외우시면 그때부터는 1,000원씩 걷기 할 거야. 1,000원씩. 다음 주에는 다 외우시고 그 후로부터는 2주 후로부터는 숙제검사해서 못 외우시면 얼마씩? 그렇다고 또 안 외우지 마시고 안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